안녕. 면접 자료, 전공 면접 자료입니다. 합격 자료, 면접 합격 자료 말이 좀 헷갈리네. 면접 합격 자료 8회. 자료는 미리 올려놨으니까 거듭 얘기하지만 면접을 준비하는 그리고 이제 지방에 면접학원을 다니기 힘든 친구들을 위한 부분들도 있으니까 자료를 편안하게 받아와서 보고 그리고 다음에 면접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면접하고 질문자 뭐 물었는지 정리해서 쌤한테 보내줘. 쌤은 뭐 면접 학원 선생님을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실제 업무를 현업을 하고 있으니까 소방관 아니더라도 그리고 성능심이라든지 기타 이제 뭐 논문 등등 그 기술자 교재 이런 것들을 같이 집필하고 있어서 여러분한테 전공 면접 부분에서 일정 부분은 소방 관련은 도움을 많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필기만 합격시켜 놓으면 편안하게 합격되면 다 좋겠는데 체력은 쌤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면접은 쌤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주는 거지. 여하튼 파이팅 해보고 좀 더 보도록 합시다. 면접 자료 08입니다. 전공 면접이었고 이건 이제 과거 기출 문제였던 거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1번은 소방 공무원이 하는 일은 무엇이라느냐. 공무원은 첫 번째는 이제 정의적인 정면으로 접근하는 게 좋고 두 번째는 실제 하는 일, 그죠? 그러니까 엄청 하는 일이 많잖아. 소방관이라고 하는 정의 속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뭐 진압, 구조, 구급 이렇게 이제 법제화되어 있는 부분이고 119, 뭐 생활 안전 관련 그리고 예방 또는 행정, 그렇지? 뭐 이런 것들 엄청 많이 할 것 같아. 그런 부분들하고 다양하게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발표 면접으로 나오게 되면 3분 이내 써야 되는 거니까 10분 동안 고민하고 핵심 키 적고 그리고 근데 이런 것들 발표 자료 내기는 힘들지. 그냥 이제 간단하게 질문할 때 쓰는 거다라고 생각합시다. 두 번째, 이제 과거 기출 문제 중에 하나니까 구급차 유료화 어떻게 보냐. 선생님은 쌤은 이제 구급차 유료에는 찬성론자입니다. 그죠? 이건 뭐 이게 왜 유료가 필요하냐면 예산을 정말 잘 사는 나라면 이건 당연히 이제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게 당연히 맞는 거고 그런데 이게 계속 그럴 수는 없는 부분이 항상 존재해요. 우리나라는 이제 연금하고 좀 비슷하다 보면 되지. 왜냐하면 연금관리공단에서 재원을 가지고 이제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연금 분야에 일단 떼지 그거 가지고 운영을 잘해서 수익이 많이 나와서 그러니까 뭐 한 50년 정도 쓸 만큼 좀 재고가 많아. 잔고가 많으면 이런 것들 당연히 이제 무료화 시키는 듯이 의료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 수가라고 보통 얘기하고 많이 버는 사람들은 많이 내고 그리고 이제 작게 버는 사람들 작게 내고 하는 부분들은 근데 이제 유료는 불가피하다고 보는 셈이지 셈은 그죠? 왜냐하면 나라가 무한정 잘 살 수가 없고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어서 이런 것들은 일정 부분은 돈은 내야 되는 부분이지. 그리고 살다 보면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위급한 상황이 나도 올 수 있지만 그죠? 근데 그 위급한 상황이 왔었을 때 일정 비용을 기본 비용을 지불하는 것들이 난 맞다고 보는 것이 너무 많은 비용을 지불하라는 것도 또 아니고 그런 부분. 그래서 약간 이제 그냥 신고하는 사람 있잖아. 그런 사람들에 대한 단점들도 좀 고려해야 돼. 출동 중 취소 이런 것들 그리고 가보니 또 환자가 없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분 장난전화 이런 것들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그 외에도 그래서 이 사람의 이제 인지 이제 유료다. 예전에 이제 그 전화번호부로 보는 곳이 있었잖아요. 이제 114라고. 그런 형태도 초반에 이제 다 무료다 보니까 수시로 전화하는 놈도 있고 뭐 이랬었거든. 근데 그게 일정 이제 유료화되고 난 다음부터는 그 현재 그 비율이 줄어들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재원을 다른 곳에 쓸 수 있고 실제로 이제 약간 뭐 경제적으로 뭐 좀 부족하신 분이 있으면 그때 이제 좀 태워주면 되는 거고 이런 부분이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그거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으니까 골고루 적응해서 보면 될 것 같고 3번은 여성 공무원의 현장 배치 그러니까 현장이라고 하는 것들은 실제 이제 화재 진압 현장을 얘기하는 거고 어차피 이제 구조구급 경체 파트로 온 친구들은 이제 이 업무는 이제 당연히 이제 여성분이나 남성분이나 이제 가리지 않고 하는 부분인데 화재 진압이 가장 중요하죠. 화재 진압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경찰직에 보게 되면 이제 강력계 수준으로 또 고민을 또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경찰만 예를 딱 들어보면 또 여자분들에 대한 범죄들
있을 수 있으니까 여자 뭐 이제 뭐 몸을 이렇게 만지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렇게 됐었을 때 또 신체 접촉 관련된 이런 것처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불은 남녀를 가리지 않게 나고 응급조치 마찬가지. 그러면 여자도 체력을 키워야지만 뭐 그 현장을 버틸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근데 이거는 이제 기본은 체력을 키우는 것들은 체력 키우는 방향으로 가면 되고, 그죠? 그 외에 소방에 대한 분야는 다양하게 있잖아. 그 다양하게 있는 분야들마저 체력을 많이 키운 사람들만 할 수 있게 하는 거는 또 안 맞다고 보거든, 쌤은. 그래서 최소한에 있고, 그리고 진압에 한 부분들은 더 가점을 주는 거지, 더 혜택을 많이 주는. 그 지금 현장 출동비라든지, 뭐 수당이라든지, 각종 수당이라든지 해서, 쌤이 듣기로는, 그 진압팀하고, 그냥 일반 행정 업무 보시는 분하고는 급여 차이가 꽤 많이 난다고 봤거든, 현장 출동에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마찬가지 임무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최소한은 보고, 아니면 또 어떤 의미에서는 순환직으로 해서 최소한 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양성 있게 자료를 준비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거고. 그래서 보통 이런 말을 물을 때는 최근에 이제 질문에 대한 이제 전공에 관련돼서는 부분들은 통계 자료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통계 자료의 핵심이 되는 키를 잘 체크해서 답변해 가는 방식. 그 방식들로 전달해야 질문, 그러니까 통계를 보고 내 안에서 이렇게 조금 더 정리하고 이해해서 이제 자기 의견을 내는 이런 형태거든.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서 플러스 알파를 좀 시켜줘야 되는 부분이거든. 그렇게만 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네. 지금 이제 내용은 23년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약 4만 5천 명 정도의 여성분이 3천 명, 한 7%. 우리가 지금도 뽑는 인원을 생각해보면 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여성은 현장보다는 내근이라고 불리는 행정지, 구급 분야로만 간다. 그래서 이게 진압 때에 가능하겠냐 이런 부분들을 보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경찰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해왔고 소방도 그런 분야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체력은 올릴 수밖에 없는 부분은 항상 존재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근데 다들 이제 전문가한테 얘기해 보면 별도로 뽑는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뭐 금전적인 혜택도 주고 그리고 진급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가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쌤은. 그죠? 그리고 26년 경찰은 통폐합되고 아마 소방도 좀 더 이제 체력도 이제 바뀌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4페이지로 오게 되면 이것도 연장선상이니까 체력 시험 검증이 바뀌게 되죠. 27년부터. 그래서 26년에 지금 시험 치는 27년에 준비 18년도 시험부터는 이제 아예 바뀌게 되는 거니까 미리미리 많이 준비해야 되겠지. 이번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일선서에서 의견을 물었었을 때 보통 이제 남자들한테 물으면 뭐 이제 뭐 부족하다.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게 더 효용성이 현장에 맞춰지는 거다. 그죠? 근데 그 바뀌어 있는 체력 검증 제도가 여성한테는 불리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걸 감수해야 된다. 그죠? 어차피 뽑는 퍼센테이지는 동일하다고 하면, 그죠? 그러니까 뭐, 근데 과락이 될 수 있는 거냐. 그 부분을 제일 좀 걱정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약간 감안하는 형태로 단계적으로 나가자. 이렇게 해서 이제는 뭐 소방 공무원은 뭐 이런 사람만 될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약간 한선을 좀 더 높여놓는 형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딱 보고 그 다음에는 5페이지 5번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얘기합니다. 이것들은 연간선상이 국립소방병원도 개원했고 이제 법제화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소방관직 자체가 생명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화재 현장의 참상을 그러니까 시각적이나 이제 촉각적이나 후각적으로 많이 느낄 때 그러니까 약간 시각은 1차적이지만 후각일 때가 굉장히 괴롭다고 얘기 들었거든. 그렇게 되는 형태에 대한 트라우마 남는 것을 잘 극복해서 그리고 원래의 이제 사명감 높은 원래의 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처우 조치. 그래서 쌤은 이제 항상 예를 많이 들은 것 중에 우리가 지하철 같은 데 마찬가지잖아. 지하철 같은 데서도 뭐 자살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꽤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사고가 난 현장에서 있는 기관사는
그럼 이제 유급휴직을 주는 거지. 일정 시기 동안. 그래서 이제 뭐 그러한 조치가 잘 돼 있는데 소방관은 유급 조치를 하기에는 다음에 이제 내 일 대신에 동료들이 해줘야 되는 일로 자리를 비게 되는 거와 똑같은 거니까 또 내가 이제 이 며칠 쉴 수가 없는 형태 구조거든. 그러면 이제 트라우마가 계속 쌓이다가 나중에는 병으로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통계적으로 얼만큼에 대해서 그렇다. 그래서 보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차츰차츰 이건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마음의 병으로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심각하게 오래 가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듣기로는 좀 우울증이나 공황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더라고. 한번 생기고 나면. 그죠? 그러니까 이건 다스리는 곳이라더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현업으로 복귀될 수 있도록 많은 조치가 좀 필요하게 한다. 그죠? 밑에 보면 검증제도도 많이 필요할 거고 전문적인 치료 상담 필요하고 환경적으로 제도적으로 해줘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주요 키를 체크해서 마찬가지로 3분, 그러니까 1분 한 2분 정도를 발표할 수 있게 핵심 키로 해주면 좋은 거죠. 그 다음에 뭐 쌤이 뭐 이제 면접에 대해서 공개 강의할 때도 이렇게 얘기를 했었긴 했는데 이게 3분 발표로 이게 채점이 엄청 많이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니었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더라고 간부 합격사연이. 그죠? 그러니까 그 발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이제 그때부터 채점이지. 내가 이렇습니다. 라면 왜 그렇게 생각했어? 그럼 그랬었구나. 이렇게 딱 채점하는 거지. 그러니까 발표 딱 하자마자 이랬구나. 저 발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 요약 잘하네. 이 정도로 느낌을 받는다 생각하면 되지. 요약 잘하고 좀 생각하고 있었구나. 준비돼 있구나. 이 정도고. 그 다음에 이제 후속 질문에 가는 형태로 그 원래 발표한 형태를 잘 숙지해서 발표했는지 그냥 이제 대략 뭐 그냥 약간 뭐 속된 말로 얘기하면 거짓말 좀 넣고 경험 없는 걸로 또 뭐 이렇게 약간 버무렸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고 하더라고. 6번 119 긴급의 편의성 요것들은 이제 통계가 바뀌죠. 119 긴급에 대해서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어떻게 신고하는 제도냐 일관성 있게 지금 이제 긴급 관련돼 있는 기관들이 연계해서 이제 신고를 통합해서 받을 수 있게 플랜을 짜고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편의적으로 갈 수 있을까 보는 거죠. 거기에 보면 내용에 별표 하나 딱 친 거 보면 PPT라고 해서 이제 place, problem, target 이런 거 했었을 때 자꾸 인지 주지 교육을 똑같이 신겨서 우리가 이제 과거에 불나면 마스크를 이제 수건을 입에 넣고 상체를 기울여서 간다 이런 것처럼 숙지하고 있는 몇몇 가지 이제 불나면 소화기를 이렇게 들고 그처럼 신고 때는 이 세 가지는 반드시 말할 수 있게 해줘라. 그래서 현재 위치 그리고 어떤 문제점, 직접적인 문제점, 사고가 방한지, 왜 났는지, 지금 구조가 필요한 건지, 뭔지, 환자인지, 응급인지 이렇게 그리고 누군지, 몇 명인지 이런 것들 다. 그래서 이거 직관적으로 좀 할 수 있게 교육시키고 전달되면 효과적일 거라는 거지. 7번에 공무원 노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노조는 쌤 개인적인 생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입장이고 뭐 쌤이 이제 뭐 노조 뭐 이렇게 위주로 있는 것보다는 노조는 권익을 약간 좀 얘기하거든요. 우리 어차피 공무원도 노동자 같은 느낌이거든. 그렇죠? 그래서 노동자가 아니어야 되지만 노동자 같은 느낌인 거지. 그죠? 그래서 처우의 개선도 필요하고 목소리도 높일 필요가 있지. 근데 이제 소방공무원은 이제 군대와 유사하게 이제 상명하복이라고 하는 원칙이 있고 생명을 다루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들을 하는 게 바람직할 거냐 다시 한번 자문하게 되긴 해. 그런데 좀 영세한 부분들 있잖아. 좀 약간 좀 뭐 너무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이러는데 아무도 안 들어주는데 왜 안 들어주냐면 그 위로 올라갈수록 피라미드잖아.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좀 그런 거에 대해서 내 때는 더 했거든 이렇게 막 하잖아. 그런 식으로 해서는 조직이 발전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좀 더 힘을 키워가지고 요구할 건 요구하고 이렇게 가자 이런 형태로 노조가 쌤이 이제 노조가 몇 개쯤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면 노조를 잘 모르더라고. 그래서 노조는 현재 검색을 해보면 4개 정도 있습니다. 잠깐 읽어보면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에 소방본부가 있고 민노총이 죠. 그 다음에 전국 소방 공무원 노동조합이 있어 공노총이라고 있다더라고.
그리고 소방공무원, 소방안전공무원 노동조합, 한국노총가 있고, 그리고 소방을 사랑하는 공무원 노동조합, 이렇게 해서 4개 정도가 큰 단체로 있는 걸로 아는데, 단체의 크기들 뭐 이렇게 보면, 그렇죠? 그래서 원래 이제 공노총이 6만을 대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데, 뭐 이렇습니다. 이런 게 있으니까 쌤은 좀 뭐 필요하다고 보고, 필요한 이유는 한번 준비하면 되겠지. 그래서 권위. 근데 약간 이제 이런 면에서는 약간 FM이고 처우 개선을 대변할 수 있는 부분을 요청할 수 있고 이런 건데, 반대되는 질문으로 네가 그냥 뭐 면접 준비하기 위해서 그냥 대충 들은 거냐, 아니면 네가 진짜 생각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 약간 감별하려고도 노력할 거거든. 그때는 이제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지. 니네들이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 회사를 들어가도 노조는 있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신념을 가지고 이제 행동을 하면서 이렇게 뭐 이러한 절차를 거쳐 나가긴 하는데, 진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밥 먹고 사는 직장이거든. 그 직장 생활에 불편함이 있는 것들은 이 정당한 권리면 요구할 수 있잖아. 근데 그럴 창구가 없어, 공무원은. 그죠? 그래서 악성 민원이 있더라. 그러면 이 민원인 때문에 내 진급이 막히거나 뭐 이렇게 될 수 있잖아. 그러면 그거를 뭐 이게 제대로 안 정리해준다고. 그때는 이제 노조의 힘을 좀 빌려도 되는 거지. 그런 부분들도 있고, 나아가서는 이제 사건 사고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진압이나 구조구급을 하러 갔었을 때 다치거나 하는 부분들, 이때 이제 처우에 대해서 약간은 좀 부실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좀 채워달라 하는 의미로 필요한 게 노조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 다음에 8번에 공무원 폭행, 같은 느낌이죠. 그리고 국립소방병원, 그리고 소방관이 폭행한다는데 원론적으로 원칙적으로 대한 큰 처벌은 있어. 하지만 거기에 보면 중요한 내용이 구속률 자체가, 구속률이 한 2%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100건이 있었으면 2건이라는 말이지. 결국은 이게 이제 몸살이고 뭐 하는 거지 않느냐. 그치?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 이럴 때 내 대신 누군가가 좀 큰 소리로 한번 내주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들도 노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치? 그렇게 생각해서 어떻게. 그래서 약간 인지교육, 주지교육을 많이 시켜야 되고, 그리고 과감한 처벌이 선행돼야 또 제도가 개선되고 제도가 이제 안착되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 그런 거 한번 생각해주면 좋겠어. 9번에 119 서비스 질적 향상이다. 이런 것들은 매년 개선되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나 이제 119는 응급 환자 뭐 이제 운송 관련돼 있는 부분이니까 지금 응급 환자 분류 시스템 자체를 조금 더 개선돼 있는 거, 이건 질문상 많이 났으니까 이게 정확하게 읽는 방식을 잘 모르는데 프리 KTS 이렇게 부르는 걸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병원 전 응급 환자 분류 시스템.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칼을 많이 뺐습니다, 그죠? 그래서 뺑뺑이 돌리는 것들도 아예 없애고, 뺑뺑이 돌린다라고 하는 자체의 흔적 자체를 이제 미리 확인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병원은, 응급실은 바쁨에도 불구하고 병상의 규모와 이제 뭐 운영 가능한 의사에 대한 형태를 실시간으로 보내고, 그거를 중앙에서 판단해서 신고를 하자마자 바로 그 병원 지정해서 보낼 수 있는 이러한 제도로가 지금 곧 천천히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나면 어차피 이제 구급차에 지금 이제 구급 소방 공무원들은 가서 이제 현황 파악을 해서 적재적소에 이제 실질적으로 해서 보고하고 이제 운송시켜주는 그 업무잖아. 그 업무를 얼만큼 조기에 정확한 곳에 옮겨줄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이거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더 간편하게, 그러니까 이제 출동한 소방공무원이 증상만 말하면 되지 뭐 병원까지 섭외하는 형태는 굳이 없어도 되지 않을까. 이제 곧 이렇게 되죠.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준비를 많이 했겠지만 줄쳐져 있는 것들만 정도 보면 되죠. 그리고 시험에 답에 AI 이런 것들인데 섣불리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 이제 AI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이런 체계가 잡혀 있고 시스템화돼 있어야 활용하는 게 가능하지. 그렇죠? AI는 그냥 없던 지식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있는 지식을 분류를 잘해준다, 이런 개념이잖아. 그러니까
있는 지식을 어떻게 효용성 있게 이렇게 취합하고 모아져 있느냐. 그걸 빨리 판단해서 우리한테 알려줄 뿐이거든. 그러니까 그것들을 그걸 활용한단 말은 그런 면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지. 그렇게 보세요. 그 다음에 페이지의 10번입니다. 국가직 전환할 때 개선이 미흡하다. 이건 뒤쪽에 유사한 질문이 있으니까 국가직으로 전환해도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 근데 체감이 점점 좋아지고는 있습니다. 있고 인식도. 근데 변할 수 없는 형태는 세 가지가 있겠지. 뭐가 있습니까? 라면 그죠? 진급, 임용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 그 처우 개선, 그 다음에 장비 관련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임용 권한은 시도지사가 여전히 갖고 그죠? 청장이 갖추고 있지만 이렇게 할 수 있게 해놨으니까 시도지사.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장비 관련 이런 등등은 시도 예산이죠. 시도 예산으로 다 사놓고 시도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도 시도 예산인데 근데 뭐 국가직이라고 하는 호울 그죠? 어차피 뭐 기본법에 시도지사의 직속으로 본부를 두게 돼 있는 거니까 이것들부터 뜯어 고쳐야 되는 거지. 이것도 바꿔가지고 이제 시도지사 직속으로 받을 필요 없고 그게 그걸 그렇게 안 넣으면 시도지사 삐끼는 게 야 이 새끼야 예산은 내 돈 가져가면서 이런 생각하는 거라. 예산은 내 돈 가져가는데 왜 내 말 안 들어 이런 것들 있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공론화 좀 시켜야 됩니다. 예전에 이제 쌤이 보고 약간 좀 깜짝 놀랐던 게 시도 행사하고 있는데 소방공무원이 그 당시엔 또 그 뭐야 그러니까 휴무 있는 소방공무원이었는데 휴무 소방공무원을 차출해가지고 의자를 이렇게 그죠 설치하는 것들. 그 지역 행사니까 보험주로 나온 거다. 그게 무슨 개뿔다가 저렇게 쉬는 사람을 그죠? 그렇다고 해서 뭐 수당을 제대로 주고 뭐 이런 것들도 아니니까. 근데 그러니까 뭐 요청 오면 그러니까 이 현업 업무는 해야 되는 거니까 쉬는 사람들한테 연락하는 거지. 좀 가라 이번에 다음에는 이 사람 보낼게. 그게 이제 얼토당토 안 하고 이제 그거 되고 나니까 그게 공론화되고 나니까 이제 그게 아예 없어진 거거든. 그게 비일비재하게 많어. 그런 것들을 이렇게 쭉 다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파견 가고 이런 부분들도 잘 정리해가지고 본업에 충실할 수 있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이런 부분들은 고민할 게 좀 많죠. 국가직 전환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죠? 그래서 이제 좀 점점 바꿔 나가야 됩니다. 그죠? 소방안전교부세라고 하는 것들은 자주 언급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돈 관련해서, 그죠? 충원 인건비 이런 것들도 많이 장비 이런 것들 많이 연관되는 거니까 개선 방안일 때 이렇게 하고 나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다음 노후 장비 문제점은 소방 노후 장비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죠? 그 일선 서마다 지자체의 예산 내에서 이제 장비 교체에 대한 주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지. 근데 소방관들이 보기에는 눈은 다 똑같이 이 장비는 이 정도. 그래서 아무리 이제 유지 관리를 잘한다 해도 한계 기간이라는 게 있거든. 어떤 장비든지 처음 사가지고 뭐 솔직히 질난다고 하잖아. 그 사용하는 유지되는 기간이 있고 그다음부터 노후돼서 이제 폐기하거나 버려야 되는 기간이 있거든. 그 기간 중에 이제 빠른 이렇게 교체 가능하냐, 이제 아니면 안 되냐. 근데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국가로 보조받을 수 있는 일부를 보조받을 수 있는 장비에 대한 형태가 한계가 있거든. 나머지는 어떻게 처분할 거냐, 어떻게 정리할 거냐, 그런 부분들 같이 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게 국가직으로 전환되고 나면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될 겁니다. 했었는데 지금 이제 개선되고 전환되고 난 다음에도 실질적으로 이제 체감이 안 되는 거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청에서 이제 국무회의를 할 때 좀 이제 입 바른 소리 해서 이건 이제 일원화될 수 있게 좀 많이 신경 써달라. 그럼 이제 예산 또 어떻게 편성되고 있어요? 이렇게 물어가지고 이렇게 되면 그거 왜 빨리 안 해? 이렇게 하면서 처리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봐서 문제점은 장비가 노후되면 큰 문제점들이 많겠지. 현장 대응도 안 되고 지역별의 편차도 심하고 유지보수 비용도 뭐 작년에 썼는데 그냥 좀 써라 이렇게 되는 부분도 있고 그지. 그래서 이때 또 나오죠. 소방안전교부세 층 그리고 장비를 약간 일관성 있게 써야 되는 거죠. 뭐 군인 군복 어떻게 받는 것처럼 일관되게 장비를 이렇게 해서 그래서 약간 보급품 형식으로 이렇게 나눠 줘가지고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출동회차하고 약간 비례해가지고 조금 더 출동회차가 많은 곳은 많이 이제 자주 교체해주고 그죠? 솔직히 뭐 불 안 나는 곳은 잘 없지만 연에 한 번씩 있다는 거. 평상시에 우리가 훈련한다고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도 횟수만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간들 다 고려해가지고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서 보시고, 그다음 12번에 119 구급대에 대한 조직 개편. 이때는 이제 약간 경기도에서 있었던 일인데, 경기도에서 이제 경기도 본부가 발표 자료에 안전센터에 이제 구급 관련돼 있는 부분이 이제 소속을 이렇게 약간 변경합니다. 그죠? 그 이유는 이제 우리 실무적으로 이렇게 이해할 때는 안전센터 119 쪽에 우두머리 이제 센터장을 그냥 구조 구급의 특기를 가지지 않으신 분이 맡게 되면, 그러면 이제 잘 모르지 않느냐, 업무를 파악할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근데 이제 그것들은 이제 약간 말도 많았죠.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그래서 현장에서 말하고 있는 형태가 전문적이지 않다. 그죠? 그래서 뭐 진압하거나 행정 업무 보는 사람이 구조구고 어떻게 파악해? 전혀 다른, 아니 진짜 우리가 이제 들어갈 때 특기하고 전혀 다른 거죠. 이렇게. 그리고 구급대원에 이제 내가 진급해서 이렇게 가면 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약간 유야무야 되는 거니까 이거 어떻게 하냐. 그 절차도 좀 이상하고, 그죠? 근데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는 뭐 해당되는 직급을 거기 센터장으로 둘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어차피 구조구급도 같은 조직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제 경기도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그렇게 보낼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때는 구조구급 업무에 뭔가를 뭐 교육을 받게 이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 최소한 이상의 그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 그죠? 그리고 구급 뭐 밑에 보면 경로를 좀 더 다양하게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그 특기를 가진 사람들만 이렇게 좀 더 우선 배치될 수 있는. 근데 좀 힘들죠. 통폐합 같이 돼 있으니까 진압하고 119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그죠? 구급차와 같이 이렇게 운용되고 있는 곳이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센터장을 한 명 두는 거 각각을 둘 수가 없으니까 규모상으로. 그래서 이게 운영 측면에서는 경기도가 하는 게 맞았을 것 같고, 전문적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 약간 재난 관리 파트도 마찬가지잖아. 통합 관리하느냐, 분산 관리하느냐. 지금 분산돼 있다가 통합을 시키겠다는 뜻이고 똑같거든. 그렇게 하면 이게 좀 갑자기 생각나지만 좋네. 그렇게 하게 되면 그죠. 전문성이 좀 필요한 곳이잖아요. 이게 진짜로 전문적.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점차 약간 이제 이게 그러니까 질문의 뉘앙스가 이제 문제점 있잖아. 개선 대책을 조금 더 짜내가지고 말해라. 이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지금 듣는 거. 그래서 약간 가이드라인 만들고, 그리고 몇 개월 이상 교육 받아야지만 그 이제 센터장 갈 수 있게 한다든지, 그죠? 아니 학점 이수제로 간다든지. 그래서 뭐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분산이 완전 좋은 건 아니거든. 또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분산을 계속 하니, 그런 거.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소방자치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 해결 방안. 이건 뭐 수십 년째 고민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게 뭐 솔직히 답은 없고, 그리고 노후되어 있는 곳은 차량을 자꾸 많아지고, 아파트의 주차단지, 주차구역은, 그래서 이중주차는 기본으로 이제 아파트, 옛날 아파트들은 다 하고 있거든. 옛날에 비해서 지금은 이제 몇 대 몇 이렇게 이제 하는 거니까. 심지어 이제 한 집에 차량이 4대가 있는 사람들, 뭐 뭐 가족이 다 4명인데 거기에서 2대까지만, 1대까지만 하고 그다음 나머지는 돈 내면서 주차하고 있거든. 이게 정말 부족한 거지. 그리고 옛날에 전용구역은 약간 이제 뭐 색대 있는 부분들도 규모도 작았고, 지금이야 이제 규모가 좀 크잖아.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부분들. 제도가 18년이고 18년 이전 아파트는 없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그죠? 그래서 소급을 되겠냐 고민해서 단계별로는 소급 받아가는 것들이 맞고, 그리고 신고 요건을 뭐 완화한다, 그죠? 그래서 이제 1분 단축해서, 그죠? 5분 이상 주차할 때만 신고하지만, 그죠? 일반 주정차는 뭐 1분이라더라고. 그거 맞춰가고, 그죠? 그리고 이 뭐 국가가 보상 책임 뭐 등등하고, 기술적 관련. 쌤 여기 요 관련해서 한번 봅시다. 단속 관련해서는 CCTV라는데 단속 CCTV 전용이 있거든. 쌤이 또 약간 뭐 성능 위주 설계했었을 때 약간 이 아파트의 뭐
소방차 진입로가 이렇게 구성돼 있어. 그래서 심의를 받을 때, 허가를 받을 때 이렇게 뭐 구성하겠습니다. 소방차가 이렇게 진입하면 됩니다. 근데 거기 현장을 이제 담당 소방관이나 이제 도면을 보면 이제 어느 위치인지 아니까 여기 되게 길 많이 막히고 거기 상시 주차돼 있는 차량들이 가득한 곳 아니냐. 한 동짜리 아파트 이렇게 지어질 때 이렇게 층수는 높고 성능 위주 설계 대상이 되거나 할 때 이렇게 그렇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 궁극적 대안을 나온 게 여기에 단속형 카메라 CCTV를 요청하겠다. 이게 경찰에서만 운영할 수 있거든. 단속형 CCTV는. 그렇죠? 아파트 단지 내에 단속형 달아놔봐야 단속 딱지 나와도 아파트에서 발급하는 거니까 낼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약간 도로에서 그 도로에 차량이 많이 주정차되어 있는 거야. 그때 이제 경찰에 신청해도 경찰이 아파트 단지 하나 지을 때마다 단속형 CCTV 그 뭐 돈 많이 드는데 그리고 약간 민원도 소지도 가져가야 되는데 그걸 다 설치해 주진 않거든. 쌤은 그냥 요청하면 바로 설치되는 줄 알고 되게 빨리 넘어가려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손을 들어가지고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이거 신청하면 바로바로 되냐 그랬더니 하면서 얘기가 없어 길어지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성능인조 설계하면서 약간 허가를 빨리 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두 가지가 약간 걸리는 게 있어. 뭡니까 하면 고가차가 지나올 때 거기에 있는 게 이제 약간 뭡니까 전봇대라든지 이게 통신 케이블이 이렇게 지나가는 게 있어. 이것들을 고가차들이 전개가 안 되는 거야. 여기 부딪혀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면 자기들이 얘기하는 건데 뭐 지중화를 해. 그러니까 땅 속으로 이제 케이블을 다 집어넣는 거지. 최근에 지어지는 형태의 신규 아파트들은 주변이 이제 약간 지중화를 많이 하려고 하거든. 근데 지중화 비용이 최소 단위가 5천만 원. 그리고 이제 최대는 몇십억까지 돼. 왜냐하면 이제 이 통신하고 전력 케이블하고 같이 묻어가지고 땅도 파내고 해야 되거든. 그리고 이게 예산이 다 없단 말이지. 그리고 요청한다 해서 바로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보니까 그게 달아줘야 되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하겠다는데 거기만 놓으면 어떻게 그 연결되고 있는 전봇대까지도 다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말했던 단속, 차량의 단속하는 거하고 전봇대에 대한 부분들. 전봇대가 있으면 고가사다리 전개가 안 돼. 그죠? 그리고 자동차가 있으면 차량이 진입이 안 되고 소방차 진입. 그 두 개를 고민하고 현장에서 제일 말도 많고 탈도 많아지는 거. 한번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프린트물 보면 공동주택 주차 공유제 이런 것들하고 다 있네, 그지? 그리고 항상 법은 기본으로 갖고 가면 좋겠지. 100세대 이상, 3층 이상 기숙사의 전용구역, 그 전용구역에 대한 것들은 어떠한 뭐 그죠? B급은 30cm고 간격은 50cm로 되어 있는 거. 14번은 전기자동차. 전기자동차는 선생님이 말하기도 전에 니네들이 정말 튼튼하게 많이 전기차가 세워져 있다. 연기가 나더라. 가서 어떤 조치할 거냐부터 시작해서 전기차 충전 중에 있다. 케이블이 어떻다. 지하에 있더라. 초기에 연기가 나는 것 같다. 발화가 되는 것 같다. 전기차는 별의별 걸로 다양하게 다 물을 수가 있어. 그래서 엄청 많이 준비해 놓고 토론할 때도 태클을 많이 걸 수 있는 거 있잖아.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저렇게 할 때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전기차의 메인 베이스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특성, 열 폭주에 대한 단순 이해. 이게 긴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 열 폭주라는 것들은 화재 발생 시 발생되는 열이 식혀지는 열보다 훨씬 더 많이 발생하니까 폭주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그래서 그 물질이고 그리고 그때 나오는 오프가스, 새어 나오는 가스, 연소 시 발생 그 반응 시 발생되는 가스 오프가스라고 하거든. 오프가스의 종류들, 그죠? 뭐 불소도 나오고 많이 나오거든. 그리고 난 다음에 열폭주, 그리고 소화진압 대책, 냉각밖에 안 된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게 이제 자동차를 기준점으로 보게 되면 하부에 배터리 이제 렉 있는 셈이지. 그리고 이것들에 대한 응용 활용을 데이터 센터, 배터리로 쓰고 있는 거의다가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 쓸 거니까 그런 부분으로 같이 연계해서 여기도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고. 그런데 요 다음 대안은 전고체 배터리라 해서 전해질이 액체가 아니고 고체 스타일인데도 충방전이 되는 타입을 쓸 거거든. 그래서 그때는 이제 발열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제 뭐 발화되는 형태의 메커니즘은 없어진다더라고. 근데 전고체 배터리는 빠르면 28년 그죠? 정도 상용화될 거고 지금 연구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적인 건 다 만들었는데 이걸 뭐 효율을 자꾸 높여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늦어지고 이렇게 한다더라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16페이지에 15번 산림화재 어떻게 됩니까? 산불은
유사하게 또 얘기했지만 산불은 다 노답입니다. 노답. 우리나라의 지형은 이렇게, 그죠? 그리고 침엽수가 많고, 그리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양간 제품, 양양과 간성, 어디 지방 사이에 태백 지역에 이렇게 쭉 산맥에서 불이 상시상존하고 있죠. 거기는 이제 뭐 홍수도 많이 발생하고, 그리고 뭐 산불도 많이 발생하고 이렇게 딱 돼 있는데, 지역 축제에 대한 제한 뭐 이런 것들, 그죠? 그래서 평상시 뭐 라이터 들고 가지 마라, 뭐 발열기구 들고 가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은 뭐 사계절이 있는 형태는 되게 바람직하진, 이런 면에서는 안 좋죠. 그리고 이제 산림 형태가 완만하게 규모가 큰 게 아니고 좁고 높은 형태로 가파르게, 그리고 침여수하고 약간 이제 그 토양층 하부에 이렇게 이제 뭐 약간 뭐 갈탄이나 뭐 이런 뭐 그죠, 그러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제 불은 실제로 꺼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 그죠? 그렇게 하더라도 또 대책을 전혀 없이 해야 되냐? 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대형화재로 커질 수도 있고, 뭐 연기 발생량부터 해서 전파력 엄청 크잖아.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뭐 기본법상으로 보면 응원과 출동, 응원 그리고 동원 이러한 형태에 대한 체계, 그리고 재난법 기준을 보면 재난관리 주관기관이 산림청이 되어 있지만 소방청과 연계될 수 있게, 또는 소방청이 주관될 수 있도록, 그죠? 그리고 예방 관점에서는 산 상부 일정 부위마다 이제 수조를 놓는다든지 그런 예산들, 그리고 GPS 활용, 그래서 산불의 경로를 인지한다든지 드론을 띄워서 상시 이제 기본적으로 먼저 발견되고 있는 부분들 본다든지. 그런데 중장기적인 측면으로 보게 되면 한 50년, 100년 정도를 생각해서 나무를 이제 변경해야 되는 거죠. 활엽수에 대해서 이렇게 식수를 원활하게 많이 나무를 심는다든지 그런 것들 보면 되겠지. 그 다음에 16번에 대형 물류 창고. 창고는 최근 창고들이 화재가 꽤 많이 발생. 냉동 창고로 이렇게 분류하고, 대형 창고로 분류하고, 창고 중에 대형 중에 렉 창고 이렇게 분류하고, 그죠? 그래서 최악이 냉동 창고류가 더 최악이긴 하지. 그러니까 심지어 냉동 창고는, 그죠? 일정 규모 이상이면 뭐 어떠한 우리가 알고 있던, 그죠? 소방안전관리자도,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도 둬야 되는 이런 부분들도 많이 나오는 거거든, 규모상으로. 그게 나오게 된 배경이 여기서 나오는 거와 똑같은 거지. 그리고 발빠르게 창고가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또는 지하의 합산 면적이 3만 제곱미터, 지하의 바닥 면적의 합산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성능위주 설계를 해서 벌써부터 이제 니네들이 소방시설 설치하는 게 적법한 것들을 1번, 그리고 피난 안정성이 확보되는지 2번, 그걸 사전 검증해야지만 허가를 내줄게 라고 스타트하는 거거든. 그리고 창고는 솔직히 불이 나면 자력으로 불 끈 사례는 없다라고 보는 것들도 맞는 것 같아. 아니 그런 부분 아니구나. 대규모 그렇게 레이크 창고는 진짜 불 꺼지기 힘들거든.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계 회사, 그죠? 그래서 뭐 우리가 말하는 홈플러 아니지, 까르푸가 배정됐구나. 그 등등인데, 이케아 같은 경우에는 멕시코인가 어디에서 대형으로 이제 물류창고가 다 탄 적이 있다더라고. 그래서 소방에 관련해서는 엄청 관대하게 갖다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산에 기장에 설치되어 있는 이케아 매장엔 그 1층에, 그죠? 1층에 그 매장 상부에는 ESFR 헤드가 거의 최초지, 창고에는 그렇게 설치되어 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 쌤도 가봐서 봤는데, 가서 이렇게 보면 안 보입니다. 헤드 하나가 이제 한 12만 원 정도 하는 거거든. 그래서 활용 방안, 그래서 창고는 하중도 크고 연소도 빠르고 소화 진압 활동이 엄청 큰 장애가 있고, 자동 소화 설비로 불을 끄기에는 쉽지 않은 구조로 되어 있는 거지. 렉 이렇게 있고. 어떻게 대책입니까? 소화, 건축, 그 다음에 제도, 관리 이렇게 딱 정리를 먼저 하고, 소화 측면에서는 이런 헤드를 설치하겠습니다. 감지기는 이런 걸 감지기 설치하는 게 좋겠습니다. 방수량은 넉넉하게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수원량은. 건축 방화 내화 마감으로 하겠습니다. 방화 구역이 필요할 때는 적극적으로 적용하겠습니다. 피난 유도를 원활하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도적으로는 화재 안전 관리 계획서를 제출받게 하겠습니다. 소방 계획서 플러스 앞에, 그리고 그 작업 관련돼 있는 계획서를 제출받고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능 유지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그럼 되게 많이 알고 있는 사람처럼 보일 것 같아. 그 다음에 18번에 지금 공사 현장의 화재 위험성. 공사 현장은 진짜 사람 많이 죽어. 너무 많이 죽지. 그치? 그거는 연소의 3요소가 상존에 있잖아. 그죠? 열 사용하고 있는 중이고, 단열재 같은 가연재 늘상이 있고, 그죠? 그리고 산소야 뭐 차고 넘치게 돼 있는 거니까 그때 상실이 나는 거지. 쌤 예전에 우리 그 직원들하고 있었지. 직원들하고 나가 점심 먹으러 가지고 바닷가 쌤이 약간 달맞이 일하고 있었거든. 달맞이 이제 아파트 대단지를 감내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해운대 쪽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광안리를 갔었나? 이렇게 가가지고 밥을 먹고 커피숍에서 한 잔 먹고 이제 빨리 들어갑시다 이러고 딱 봤는데 산에 불이 나고 있는 거야. 연기가 뭐지? 이래가지고 전화를 했지. 건설사 직원한테. 신경이 뭐예요? 아유 불났습니다는. 불이 난 게 아니라 단열재를 엄청 많이 쌓아놨었거든. 그 위에 용접불공이, 용접불 튀는 것들도 신기하잖아. 맨 위에 층에 시고 가면서 쭉 떨어졌는데 똑 떨어졌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확 연기가, 단열재가 이렇게 스티로폼 같은 거니까 결국은 너무 많이 난 거야. 그래서 거기 있는 쌓아놓은 거, 거기 그 외에는 가연물도 없었어. 그리고 주변에 살 것도 날려갈 거 없고 거기만 이렇게 나는데 연기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진짜 화재인 줄 알고 소방서에서 미리 신고해서 이렇게 하고 그 뭐 부랴부랴 바로 껐다더라고. 근데 꺼도 연기가 계속 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도착해서 보니까 현장 가보고 이렇게 소방차도 왔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 감리들 다 쫄아가지고 있고 했던 적이 있답니다. 17번의 공사 현장은 이렇게 항상 보고 임시소방시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그리고 교육, 그치? 그리고 작업허가제, 그리고 지금 이제 기장에 반얀트리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화재도 건설 현장으로 보고, 이제 건설인 소방은 완공이 되었는데 완공에 관련되어 있는 필증이라는 것들은 끝났습니다. 오케이 사용해도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그 필증을 받고 난 다음에 후속 공정, 인테리어 이런 등등으로 인한 그 시기에 불이 나는 경우가 많거든. 그런 부분에 대한 조치까지도 한번 생각해보는. 너무 장하고 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읽어보다가 그렇게도 생각되겠구나. 연륜에 건축물 지어지고 난 다음에 인테리어 공사하다가도 당연히 불나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18번에 다음 페이지 19페이지죠. 터널은 밀폐와 개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러니까 밀폐는 불안전 연소이자, 그리고 터널 안에는 차량들이 많잖아. 추결이 되고 엄청 복잡하지. 그래서 터널 자체는 공간적, 지리적, 구조적 특성이 다 화재에 취약하게, 위험하게 발전돼 있어. 산을 뚫었잖아. 그걸 갖다가 원활한 배기해야 되는데 배기가 잘 안 돼. 추결돼 이런 거지. 그래서 추결, 그리고 고열의 연기, 독성가스 전파, 그리고 아까 설명을 잠시 했었는데 이거 10번으로 설명했구나. 차량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차다. 그렇죠? 불났어. 터널 내부고. 사람이 이렇게 역방향으로 이 기류를 갖다 평상시 환기를 이렇게 시키고 있거든. 이렇게 도망가고 있잖아. 근데 차량의 화재가 더 커졌어. 그래가지고 덮칠 수가 있는 거라. 계속 기류를 밀고 있는데 기류까지도 이렇게 밀고 가는 거지. 이렇게. 이걸 백레이어링이라고 부릅니다. 거기 있지? 역류 현상, 백레이어링 이펙트. 이렇게. 그리고 최근에 조금 몇 년 전이지만 모녀가 사망사고가 일어났던 방음터널. 이 방음터널의 소재는 폴리아미드 아니지. 폴리아미드 있나? 여기 지금 나와 있는 PMMA라고 해서 약간 강화 플라스틱이거든. 그렇죠? 이 플라스틱은 난연성을 쥐고 있는데 과열이 많이 되면 불이 나더라고. 그래서 쌤이 소방 공부한 이후에 방음 터널에서 불나는 적이 있구나 처음 봤어. 방음은 소리를 막는 데만 쓰고 개방돼 있거든. 근데 이렇게 도움 형태로 돼 있는 구간이 있는 거야. 아파트지가 있으면 거기 그죠? 추결로 인해서 불나. 녹아가지고 불똥이 막 떨어지는 거지. 막아가지고 이렇게 연기 확산이 빠르고 심리적 공포가 엄청나지. 그리고 유지 관리가 안 될 분량으로 동작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되겠지.
소화대책은 뭡니까? 소화대책, 피난대책, 방화대책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치? 기계적 재현 설비, 재현을 하는데 요 읽어보면 되게 어려운 말들이 좀 있는데 어려운 말로 되게 답을 하려고는 하지 말고 이게 뭘까? 재현이 있구나. 물분무 설비 있구나. 피난 통로 잘 해놔야 되겠구나. 그래서 스마트에 대한 내용. 이게 이제 외국, 특히나 일본이 이게 되게 잘 돼 있거든. 일본은 화재가 발생 딱 하면 터널 내부에는 이 전광판 같은 수시로 이렇게 얼마마다 있어. 그래서 어느 위치에 불나서 이렇게 바로 가라고.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걸 적용하려 했었는데 라디오 채널 이렇게 표시돼 있거든. 그 라디오 채널 몇 번 날리면 각각 라디오로 화재 경보에서 어떻게 탈출하라고 하는 게 바로 나옵니다. 지금 더 잘 돼 있지. 옛날에 한 10년 전부터 쓰고 왔거든. 10년 전에 뭐하고 못했구나. 그 다음에 20페이지에 전통시장. 전통시장 답은 뭐 대충 또 나오는 거니까 같이 한번 보세요. 전통시장의 위험성만 공공소방시설이 미흡해 소방차가 못 들어가. 그 소화전, 옥내 소화전 스프링클러 대상이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노후시설, 그죠? 유지관리를 세금으로 하려고 하는 생각 짜증나네. 그리고 구조적 한계가 있어. 그죠? 그 소활동도 힘들지. 그리고 적재물이 엄청 많아. 위험물 수준에. 그죠? 그리고 거기 계신 분들은 안전교육을 형식에 가깝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먹고 사는 게 힘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치우침. 그러니까 가게가 이렇게 크게 있고 규모가 큰 건물에 가게가 있다고 하면 자동 소화 설비가 당연히 설치되어 있으니까 굳이 교육이 없더라도 되는데 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장비가 좋으면 교육은 미흡해도 돼. 이해되지? 근데 장비가 미흡하면 교육을 정말 잘 시켜서 소화기 하나라도 제대로 쓰는 사람이 되면 불은 쉽게 잡을 수가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리고 야간에 가연물도 있고 점화원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연쇄적 확대가 엄청 빨라진다. 그런 단점이 있지. 교육시키고 설비 보완해주고 그리고 노후 설비 교체에 대한 계획을 세우자. 이런 게 핵심이다. 거기서 조금 더 부연 설명하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거기 보면 과전류 차단기 전기 쪽 화재가 제일 많이 발생하거든. 그래서 아크 차단기 이런 것도 다루고 이렇게. 21페이지 20번 숙박시설. 최근에 이슈 많았죠. 그 부천의 숙박시설에 대한 화재 피해 때문에 숙박시설은 매년 발생합니다. 쌤이 알기로는 몇 년도 한 5, 6년 전이었죠. 그때 비관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보통 보면 이제 숙박시설은 전열이라고 하는 전기장판 외에는 취사도구 관련 가스 이런 건 못 쓰게 하거든. 근데 약간 이제 달방이라고 해서 월에 얼마 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안에서 막 숙식 먹거든. 그걸 엄밀히 못하게 막아야 되는데 거기서 라면도 끓여 먹고 이렇게 막 하더라고. 거기서 또 부탄가스 터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 그런 거지. 쌤, 그렇네. 부산에 모 구에 목욕탕을 점검하러 갔었는데 얼마 전에 요 위에 불났다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지? 불난 이유가 그러니까 자살인 거야. 부탄가스. 부탄가스로 해서 자살하려고 하다가 터져버린 거지. 그러니까 이게 가스만 나오게 해야 되는데 점화가 되면서 이렇게 터져야 되는 게 있더라고. 그렇게 해서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숙박시설은 다중이용업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불특정 다수라는 말을 잊으면 안 된다. 불특정 다수는 여기에 고정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누가 언제 어떻게 올 수도 모르는 거지. 숙박은 평상시 이제 맑은 정신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지? 그러니까 뭐 여행지 가면 항상 술 한잔 하고 들어가잖아. 뭐 그런 것처럼. 그리고 화재 원인이 엄청 다양하고 전기 장판에서 나오고 거기에 있는 촛불 이벤트 하다가도 논란 사례도 많이 봤고 그래서 안전사각지에 그리고 취약 그리고 인명피해 심각하고 등등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요 하부에 나와 있는 것은 소방청의 대책이거든. 이건 이제 작년, 재작년에 엄청 중요하게 봤던 사항이니까 쭉 보고 핵심 사항은 불 끄는 거, 자동 소화 설비 설치, 그리고 피난, 왕관기, 공기안전 매트 이런데요. 공기안전부터 원래 기본은 공동주택만 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근데 그런 거 설치하는 것들을 권장할 수 있는 분야. 아크 차단기, 정기적 불꽃이 생겼으면 차단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 안내 표지 강화, 그죠? 피난 강화 이런 것들. 그런 내용으로 한번 설명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구조구급 관련돼서 전기자동차에 이상한 소리가 난다. 그러면 본인이 소방관 공무원이면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렇게. 그죠? 요 지금 22페이지에 보면
초기를 제한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게 소방공무원과 일반인 차이지. 못 가게 하지 마세요. 안전거리 일단 확보하고 그 다음 이제 내가 움직여줘야 되는 거지. 차량 고정시키고, 그죠? 소리 한 번 더 확인하고, 냄새 확인하고, 열화상 장비가 어떻게 뭐 가져올 수 있으면 그걸 확인하고, 소방공무원이잖아. 그 다음에 질식소화포가 있으면 일단 덮고, 그리고 주변에 빠르게 냉각 주스를 준비하고, 이동수조가 있으면 이동수조 담글 준비하고, 전기차가 되는 이동수조 같은. 그 다음에 전문가 호출, 그리고 특수견인.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 23페이지 주택용 소화설비. 주택용 소화설비라고 하면 다른 게 아니지. 이게 소방시설이지. 소방설비가 잘 안 되고 있는 거 뭐가 있어? 단독경보용 감지기, 그리고 소화기인데 이것들을 안다네. 근데 쌤 개인적으로는 단독경보용 감지기는 그쵸. 그래, 취침을 우리가 이제 주택에서 하는 거니까 달아주는 거 필요하다고 봐. 그런데 그죠. 다른 데는 별로 없으니까 그걸 달고, 소화 측면에서는 소화기가 담당하는 거 수동이지만, 그리고 자동 화재 감지는 연기 감지기 역할을 하고 있는 단독 경보용 감지기. 단독 경보용 감지기는 연기 감지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딱 달아줘가지고 경보가 울리게 하는 것들도 조기에 피난할 수 있는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때 주택은 공동주택을 제외한 어차피 연립과 다세대에서는 설치되는 의무 사항이 있는데 그 외에, 그죠? 일반 관련된 주택이지. 단독주택은 쉽지 않네, 그지?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면 강제성이 없으니까 안다는 게 1번이고, 관심이 없는 거지. 우리 집 불나봐, 우리 집만 타는 건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하는 게 많거든. 그리고 고령층, 취약계층은 나라에서 해주는 수밖에 없어.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제도적 개선하고, 그지? 그러니까 특히나 어떻게 되냐면 이 방식을 쓰려고 많이 했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노래방, 다중이 없어 노래방 이런 같은 경우에는 그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어. 무조건. 그죠? 그런데 요 지금 요 단독주택, 요런 주택이나 주택의 매매 시에 소방시설을 체크하는 난을 둬서 이게 구매자들이 상시 인지할 수 있게 전달하는 거. 이거 중요하지. 그리고 만약에 달았으면 보험료를, 근데 보험료는 아마 할인은 안 될 것 같은데 군부 다 쓰는 거니까 해줘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기술적 됐구나. 그리고 뭐 점검 받을 수 있게 해라 하는 것들. 그 다음에 24페이지에 소방차 전용구역.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돼 있다고 신문구에서 자꾸 신고가 와. 그 주차한 놈이 있거든. 그 행정적 처벌을 먼저 내려야 되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이 민원을 상대해야 되는 소방대원, 소방공무원이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진짜 힘든 일이거든. 이제 차라리 불 끄러가는 게 속편하지라고 할 정도까지 민원인은 자기한테 자기 불편함이 최대인 거야. 그 쌤이 이제 구청 공무원하고 이제 소방 안전 관련되는 거 하면 전기도 같이 가시고 건축도 같이 가시고 그러거든. 근데 진짜 별 미친 놈들 수준에 대한 민원인들도 엄청 많아. 그지? 내 집에 이렇고 뭐 어떻고 이런 것도 다 해결해 달라. 점점. 그러니까 이거 나라에서 다 해결해 줘야 되는 것처럼 돼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정도는 둘이서 해야 되는 거고, 뭐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렇다 저렇다 왜 안 해주냐, 이런 부분이지. 그래서 공무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 방안을 한번 잘 보면 현장 확인은 꼭 나가줘야 되는 거, 그렇죠? 그리고 법적 근거를 확인하고, 그리고 법적으로 2018년도 8월 10일자 이후에만 되는 거거든. 그리고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면 취하고, 그리고 환경 조성, 인프라 개선이죠. 노면에 못 봤으면 시인성 강화를 위해서 또 잠시 한번 전달하고, 그 다음에 찾아가서 민원인과 그 피민원이죠, 입주민, 그런 부분들 두 사람이 소통할 수 있게 조금 교육도 한번 시켜주고, 관리사무소에서도 교육 축지를 한번 더 하고, 통행로 확보에 대한 훈련도 하고, 그리고 민원 답변에 대해서 친절히 피드백하고, 대안은 이렇게 하겠다, 한 번 더 나와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면 되지. 그 다음에 25페이지에 24번입니다. 24번에 봤었을 때는 고층에서 어떻게 구조활동을 할 것이냐. 70층 210m. 보통 이제 우리가 층수로 따질 때는 4m가 한 층인데 여기서는 3m로 봤었네, 그죠?
25층, 그러니까 고층, 초고층 건축물에 25층쯤에 불났어. 그러면 119 안전센터에서는 70m 사다리 차가 있다라는 거지. 이거 이해하겠지? 그러는데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면 항상 데이터도 있고 주어진 조건을 먼저 숙지했는지가 중요해. 초고층의 화재 특성 머리 딱 숙지하고 25층쯤에 있으면 그렇고, 그렇지? 그래서 초고층에서는 화재 발생, 화재 위험성을 생각하고 설치되어 있는 설비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내가 출동해서 장비가 이렇고, 그지? 그런데 70m짜리 고가 사다리는 전개를 하면 22층이 맥스거든. 생각해보면 3층으로 따져보면 얼마니 24층까지 되는 셈이잖아. 그지? 그런데 25층이니까 안 되지. 그래서 2개층, 3개층 하부에 이제 들어가서 원래 소화 진압한 측면 자체가 그렇거든. 근데 이거 구조 활동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그죠? 밑으로 내려서 위 끄집고 내려와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이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봐라. 그래서 첫 번째, 네가 판단했었을 때 고가 사다리는 이게 한계다 이렇게 된 거지. 연돌로 확대돼서 더 큰 위험성이 있으니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들은 무리가 있을 거고, 그래서 연도를 최대한 줄일 수 있게 수직 경로는 방화구에 잘 되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지. 단계별 전략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지상 구조대 사다리 차는 일단 몇 개 층부터 하고 외부 방수는 계속해 나가고, 내부 진압 몇 개 층 하부에서 2-3개 층 하부에서 전진 지휘소를 딱 두고 승강기용 확보, 그렇지? 피난안전구역 활용이라는 것들은 별표 쳐가지고 좀 잘 봐줘. 30층 이상 피난안전구역이고 50층 이상이면 마찬가지로 주게 되는 거지. 그래서 보통 보면 암기할 때 60층이 넘어가면 2개가, 59층까지는 1개 설치되는 게 피난안전구역이다. 그러겠다. 30층 이상일 때는 설치하는 건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부층 인원 대피할 수 있는 것들 환경 마련하고, 아니면 옥상 대피, 헬기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 다음에 26번에는 반려묘 4m 나무에 아들이 올라가 내려오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아들이었구나. 쌤이 이거 질문을 잘못 읽었네. 그죠? 그렇네. 이민은 진짜 또라이 씨. 아들이 올라가서 못 내려오고 있습니다라고 했으나 가보니까 반려묘다 이렇게 하면 단순 이런 거잖아. 그지? 단순. 그래서 상팍 출동했잖아 벌써. 그지? 민원이 응대하는 거. 그래서 여기 이런 말 나와. 질책보다는 계도해라 이렇게. 왜냐하면 언젠간 바뀌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하고, 민원이 안심시키고, 그래서 뭐 구해주라고 나와 있네. 아니면 이제 고양이가 스스로 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사료. 진짜 피곤하네. 그죠? 그래서 안전장비 밑에 두고 보호자가 옆에 있어야 되고 등등 인수인계. 다음에는 또 정확한 신고 있게 좀 해달라 이렇게. 그럼 뭐 어쩌겠어. 그죠? 참 고소하고 싶다 진짜. 이렇게. 그 다음에 27페이지에 26번입니다. 기출이죠. 다 지금 요구하고 있는 기출 부분이니까, 지인이 심장이 아프다고 개인적으로 좀 와달라고, 그죠? 이때 지인이 가족일 수도 있는 거지. 바로 갈 수 있는 부분인데 내가 지금 근무 중인 거잖아. 그러면 구급대원이, 그죠? 구급대원 C는 경북 경산시에 있는 안전센터, B는 대구시에 산다. 그죠? 그래서 차로 10분 걸리는 위치라면 너는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신궁요소는 촉각을 다루고 있는 부분인 거니까 이게 숙지하고, 그죠? 이것들은 핵심 사항을 한번 읽어보고 개인의 친분과 공적 원칙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잘 정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119를 신고될 수 있는 신고, 약간 숨 넘어가고 있는 중인데 할 수가 없죠. 그럼 내라도 할 수 있게 연락하고, 그죠? 내가 경북과 대구 사이에 넘어가 버리면 갈 수는 있으나 근무지 이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응급처치 관련되는 부분들, 그리고 전화상 지도, 증상 확인하고 조치, 그리고 관제 연락하고, 그렇죠? 개인적 출동은 금지되어 있어서 문제가 커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죠? 예, 그래서 법적, 행정적 책임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공무상 재인정도 안 되고 무단이탈 징계, 예우가 나쁘면 파면 조치까지도 불가피해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걸 살짝 읽어보고 약간 원칙적인 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하고, 내가 신고해도 되는 부분이니까 내가 먼저 가는 것보다는, 그리고 나한테 지시가 내려오면 내가 갈 수는 있으나 안 될 수 있는 부분도 감안해야 되는 부분이죠. 이것들은 개인적인 영달, 개인적인 위급, 응급이 공적인 부분하고 상충될 때 어떻게 될 거냐를 따질 부분이거든. 넘어가서 이제 29페이지에 27번, 술 취한 환자는 잠에 취한 것처럼 보이고 가까이 술 냄새 났다, 쓰러져 있다고 해서 어떻게 할 거냐. 가서, 그러니까 119가 하고 있는 행태 똑같죠. 현장 확보하고 환자 평가해보고, 그리고 이제 뭐 현장 확인, 의식 확인, 기도, 호흡 무탈한지 이렇게 딱 보고, 그죠? 그리고 외관을 꼭 다 봐야 되는 거죠. 옛날 뻑치기로 인해서 경찰이 파면된 사례가 또 있고 이런 거니까. 그리고 보통 보면 의학적일 때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두부 손상이 있는지, 뇌 충격받은 거, 저혈당, 뇌졸중, 당뇨병 관련 이렇게 다 있더라고요. 쌤 어머님도 지금 돌아가셨지만 당뇨로 해서 3번 응급실 갔습니다. 저혈당이 와가지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게 되니까 쌤은 소방을 가르치는 입장을 하지만 너무 천사가 깜짝 놀랐어.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구급처치, 기도 유지 이런 거, 이건 뭐 FM에 가깝게 이렇게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하고, 그냥 술 취해서 쓰러져 있는 사람이라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도 꼭 생겨봐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면접자료 8번에 전공 면접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면접 스터디 하면서 잘 구성해서, 그리고 목소리 톤, 그리고 쌤은 이제 자료 요청 등등 할 때 항상 이런 말 하거든. 겸손한 전문가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겸손이란 말은, 여러분 아직까지 소방 공무원 절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방관인 척하는 말은 안 돼. 그죠? 그런데 엄청 겸손한데 질문에 대한 요지를 파악하는 능력은 전문가 수준이고, 대답과 해결 능력은 야, 이 새끼 준비 많았구나, 연습 많이 했구나 라는 것들을 어필할 수 있었다. 본인이 떨고 있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아우, 이제 가면 막 사람 앞에서 사람 말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목소리도 점점 작아질 거고,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는 연습은 지금부터 계속해는 똑같은 다 또 몇 번 해보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지. 그래서 많은 자료, 이게 많이 읽어간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같은 내용의 다른 표현과 핵심을 찾는 능력을 조금 더 키워나가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잊지 말고 겸손한 전문가, 곧 소방관입니다. 파이팅 합시다. 늘 응원하고 있다. 합격은 에드윌, 소방은 중이쌤. 안녕.